손흥민은 이번 팰리스전 대활약을 펼치면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선정 공식 MOM이 됐는데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침착한 마무리로 팀의 쐐기골을 기록한 장면이 하이라이트였지만 동료들에게 좋은 패스를 건네고도 어시스트 한 개조차 올리지 못한 건 좀 아쉽습니다. 베르너와 존슨에게 정말 완벽한 기회를 각각 한 번씩은 만들어줬는데 이 선수들의 결정력이 조금만 좋았다면 3대1이 아니라 5대1, 6대1도 가능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경기를 직접 보지 않으면 스탯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어시스트를 그냥 날린 셈이니까요. 이겼으니까 좋게 넘어가는 거지 정말 순간적으로는 확 열받더라고요. 결정적인 찬스를 2번이나 놓친 베르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경기에서 이런 기회를 2번이나 놓친다는 것은 끔찍했지만 마지막에 골을 넣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하프타임엔 동료들이 계속 화이팅하라고 응원해줬다. 그들의 지지가 나와 팀 전체에 도움을 줬다라면서 득점 찬스를 놓친 자신을 향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그게 고맙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살짝 어리버리하게 아직 토트넘 적응이 다 안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웃기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걸 보고 깨달았다. 이제 겨우 1대1이 됐고 이기려면 골을 더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라면서 다른 선수들은 빠르게 다음 골을 노리려고 하는데 세레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갈 길이 먼 친구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르너는 팔을 펼치고 세레머니를 하려는데 뒤에서 캡틴 손흥민은 바로 공을 챙겨서 빠르게 경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어쨌든 베르너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분위기가 토트넘 쪽으로 확 기울었다 보니까 뭐 더 이상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래도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날려버렸다는 점이 손흥민 팬으로서는 매우 아쉽긴 하지만 영국 공영방송 BBC는 손흥민의 활약을 보고 완전 불이 붙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폼은 물이 올랐다. 손흥민은 최근 출장한 20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9골에 관여했다라면서 올 시즌 13득점 6도움으로 총 19골을 만들어낸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한 건데요. 토트넘의 리그 득점이 다 합쳐서 55골이니까 19골에 관여한 손흥민은 팀 전체 득점의 34.5%를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손흥민의 키패스들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장면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손흥민의 기여는 훨씬 커지고요. 네. 역시 손흥민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경기 결과들도 한번 살펴보자면 토트넘 바로 앞에 있는 아스톤빌라가 루턴타운 원정에서 아슬아슬한 3대2 승리로 승점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전반에만 2골을 넣으면서 앞서가던 아스톤빌라는 후반 66분과 72분에 연이어 실점하면서 무승부를 거둘 뻔했는데요. 정규시간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승점 3점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루턴타운이 끝까지 버텨줬다면 토트넘은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3점 차로 더 바짝 붙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1위 리버풀 역시 노팅엄 원정에서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극장골이 터지면서 1대0으로 극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점유율이 7대3으로 압도적이었고 슈팅 개수 역시 22대8로 크게 앞선 리버풀은 막상 유효 슈팅은 2개밖에 못하면서 그렇게 치명적이진 못했는데 후반 60분에 교체 투입된 누네스가 경기 시간 99분 혼전 상황에서 헤더골을 넣으면서 기어코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그 외에는 웨스트햄이 에버턴전 3대1 승리, 풀럼이 브라이튼전에서 3대0 승리, 네. 뉴캐슬까지 울버햄튼을 3대0으로 잡으면서 브라이튼이 9위까지 미끄러져 버렸죠. 그리고 첼시는 브렌트포드와의 맞대결에서 또다시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순위 상승에 실패했습니다. 이 경기도 스코어만 보면 뭐 무승부니까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3월이 시작하자마자 이달의 골로 뽑힐 만한 엄청난 원더골이 터진 경기였습니다. 후반 68분 1대1로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브렌트포드의 요하네 위사가 미친 오버헤드킥골을 터뜨렸던 건데요. 이 골로 브렌트포드가 2대1로 앞서 나가면서 정말 임팩트 있는 결승골이 될 뻔했습니다.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3월 이달의 골은 따놓은 당상일 만큼 멋진 골 장면인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한편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직접 골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베르너의 동점골 당시 보여준 움직임이 진짜 월드클래스라는 분석이 화제가 됐습니다. 후반 77분 존슨이 저돌적인 돌파에 이어서 중앙으로 크로스를 하려는 순간에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 3명을 완전히 속이는
미친 움직임을 보여준 겁니다. 손흥민은 존슨의 컷백 패스를 노리는 듯 전진하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뒤로 빠지는데, 이를 의식한 팰리스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쫓으려다가 역동작에 걸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최종 패스가 손흥민이 아니라 뒤에 있던 베르노에게 향하는 순간 이들은 그저 고개만 돌려서 실점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골키퍼마저도 무게중심이 완전히 쏠려서 베르노 쪽은 커버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경기 내내 팰리스는 손흥민에게 수비수 두세 명을 붙였는데 지나치게 손흥민을 견제하다 보니까 결국 수비에 구멍이 뚫리는 장면이 나왔네요. 이 움직임 역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록지에는 반영되지 않는 영향력인데요.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있는 이상 상대 수비수들의 시선은 가장 먼저 손흥민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팀 동료들이 그 틈을 활용해서 득점을 해줘야 선순환이 잘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뒤늦게나마 그게 되면서 손흥민까지 골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베르너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손흥민의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상대팀 수비수들에게는 손흥민이 가장 거대한 위협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손흥민을 신경 쓰다가 베르너를 완전히 놓쳤어. 케인이 시선을 끌고 손흥민이 골을 넣었던 장면처럼 이번에는 손흥민이 시선을 끌어주고 베르너가 마무리했어. 경기 내내 손흥민 주위에만 중력이 더 강했던 느낌이었어. 항상 팰리스 수비수 두세 명을 손흥민이 혼자 끌고 다녔지. 옵사이드 트랩을 깨려는 듯한 손흥민의 후진 동작이 상대팀 센터백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조엘 워드는 고개를 돌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월드 클래스 선수들은 공이 없어도 절대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데 오늘 손흥민의 모습이 딱 그 정확한 예시였어. 손흥민, 베르너, 존슨의 조합을 예전부터 기대해왔던 사람으로서 오늘 골 장면은 완벽한 조합이었어. 존슨의 돌파, 손흥민의 움직임, 베르너의 마무리까지 완벽했어. 팰리스 수비수들은 자기들 뒤에 베르너가 있다는 걸 마지막 순간까지 눈치채지 못했어. 그만큼 손흥민의 존재감이 대단했다는 뜻이다. 팰리스의 골키퍼마저 손흥민 쪽으로 몸이 쏠려 있었어. 이미 두 번의 찬스를 놓친 베르너를 아예 경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손흥민은 아예 공과 접촉이 없었지만 그 순간에 페널티 박스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어. 모두가 손흥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베르너는 자유롭게 빈 골대에 공을 밀어넣었어. 이런 장면을 보면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히샬리송의 폼도 좋아졌지만 박스 안에서 저런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등등. 팰리스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정신이 팔려서 베르너를 완전히 놓친 걸 보고 극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히샬리송은 지난 울버햄튼전 때 후반 71분에 브레넌 존슨과 교체된 적이 있는데 이때 무릎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엔지 감독은 인터뷰에서 히샬리송에 대해서 히샬리송이 무릎을 다쳐 3주에서 4주 정도 결장이 예상된다. 히샬리송의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잘 채워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울버햄튼전을 기준으로 3주면 정확히 3월 10일 아스톤 빌라전입니다. 어쩌면 토트넘 4위 진입에 가장 치명적인 경기가 바로 다가오는 아스톤 빌라전이 될 텐데, 이 경기에 히샬리송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르너, 손흥민, 존슨 이 조합 한번 더 어떨까요? 선발부터 이 세 명의 스피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귀한 의견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